잘 쉬었습니까? 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청년 상담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자질과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더 남아있는 그 상담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어,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이론에 대해서. 자, 그러면 청소년 상담자, 그럼 우리나라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혹시 알아본 사람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특히 더 상담 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국가 자격증으로 청소년 상담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민간 자격증으로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좀 인정이 되었고 좀 어렵다. 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자격증 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 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예요. 그 다음에 한국 상담심리학회 전문 상담사가 있고요. 또 학교 상담사도 있고, 또 심리 상담 학회에 있는 그냥 심리 상담사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고요. 민간 자격증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국가에서 하나, 국가 자격증으로 상담사 자격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청소년 상담사 하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급이라도 꼭 청소년 상담사를 따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급은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바로 배우시고 지금 굉장히 열정도 있고, 뭘 외워도 금방 외워지고, 이해도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나이예요. 우리가 발달 심리학에서 보면, 발달을 할 때 가장 파워 있고 인생에 가장 꽂히고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나이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 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미리 자격증을 따두면 국가 자격증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청소년 상담사 국가 자격증, 또 운전면허증,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두면은 하실 일이 많이 생겨요. 물론 상담사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담사를 통해서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스스로의 하나의 상담 센터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걸 운영하면서 더 크게 운영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자격증 과정을 새롭게 또 개발해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으니까, 상급, 2급, 1급이 있습니다. 1급은 저같이 교수를 하거나 또는 모든 상담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1급 이상의 그 상담사를 슈퍼바이저 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를 이렇게 뽑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청소년 상담 사 자격증에는 이런 1급, 2급, 3급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 공부를 하고 졸업할 때쯤이면 청소년 상담사 상급 공부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상담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일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시는 게, 이제 교육 차원에서의 청소년 상담사가 이제 활동하는 곳은 학교, 아까 소개했던 학교, 초중고등학교 상담사, 대학 학생 상담센터에 가면 또 상담 교수님도 계시고 상담 전문가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민간 차원에서 이 청소년 상담을 보면은 개인 상담 센터에서 이렇게 개인 상담 연구도 하고, 그 연구소에서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을 통해서 상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통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특히 국가정책 차원의 청소년 상담을 할 때는 굉장히 커요.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도 있고요.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군구에 모두 다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런 센터들이 있어서 그 속에 보통 상담사들이 한 센터에 뭐 아주 적게는 3명부터 많게는 10명도 넘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찰서 또는 법무부, 요즘 군에서 상담사들을 많이 뽑더라고요. 근데 군은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기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관 또는 청소년 쉼터 이런 곳에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많은 곳에 이제 자기가 취업을 원한다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직업을 가진 건 좋은데 좀 나이대별로 이렇게 필요한 어,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에, 뭐랄까 유력하고 또 많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성별이 있어요. 상담사 중에 제가 이제 상담사를 이렇게 논문 쓰느냐고 이렇게 검사한 적이 있는데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분명히 여자가 많다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남자 상담사들이 굉장히 귀해요. 저희 여기 센터도 여기 놀이치료사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여기 미술치료실에서 미술 막 여자 선생님한테 하다가 남자 선생님 몇 번 부딪히고 나면 저 선생님한테 놀이치료 하고 싶은데 옮겨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아이들도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자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여자 선생님들이 훨씬 더 센스 있게 잘하기는 해요.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걔 중에 남자 선생님들을 이렇게 뭐랄까 더 선호하는 부분들도 꽤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네요. 어,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자격증이 사용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게 또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상담에는 꼭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내담자 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담자에게 해가 가지 않아야 돼요. 상담자가 어떤 상담자는 그래요. 저 내담자 진짜 나하고 안 맞아. 난 정말 저 내담자를 못 맡을 것 같아. 근데 왜 자꾸 나 좋다고 오지? 이렇게 말하는 상담사도 있어요. 그거는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어, 물론 자기 실수고 그건 그 절대 옳지 못한 태도이지만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내담자랑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다른 상담사에게 연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담자하고 그 상담자가 서로 잘 상호 보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내가 더 많이 상담을 하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으니까 라고 해서 상담을 하게 된다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센터에서 만약에 그런 선생님이 계시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직무 중 발생하는 문제 처리 기준을 제공해야 되고요. 전문적인 전문직으로서의 상담 기능 또는 그 목적에 저촉되지 않는 기준을 또 제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대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또 청소년 상담사 보호 기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윤리적 책임을 두고 목적으로 우리가 정해서 하고 있어요.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전문적 자세를 이제 보면요.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그 좋지 않은 그 경우도 많이 있고 의외로 너무너무 뭐랄까 잘 해내고 어, 정말 대학 막 졸업을 하고 나왔는데 청소년 상담을 하는데 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학생이랑. 그래서 학생이 학교 다니는 게 즐거워지고 공부도 더 잘하고 뭐 이런 부모 관계도 더 좋아지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 같은 이렇게 젊은 청소년 상담사들이 해줄 때 정말 정말 그 기쁨과 그 기분 좋음을 저는 막 희열감을 느껴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어리지만 저보다 훨씬 어리지만 너무 멋있어가지고 칭찬 무지 많이 해줘요. 너무 멋있다고 진짜 잘한다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 나의 경험과 그 내담자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상담 기법을 넣어서 하지만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잘 유도를 하고 그 아이가 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이제 전문가로서의 그 굉장한 파워력이죠. 그리고 품위를 유지하는 게 그냥 의무예요. 상담사가 상담을 하다가 중간에 불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한국 상담 심리학회 상담 심리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교수님들이시거든요. 대부분이 또는 이제 좀 더 굉장히 오래되신 그 분들이 이렇게 좀 상담 슈퍼바이저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남자 상담 전문가였었는데 그분은 그 제명이 됐어요. 상담학회에서. 그럴 수도 있나요? 깜짝 놀라죠? 그건 뭐냐면 품위를 지키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들 어떤 그 남자 상담 그 전문가가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 내담자가 왔어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런데 그분이랑 한 1년, 2년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여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그 대화를 하면서 점점 애착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불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품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룰, 그 의무, 품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 및 전문성 함양을 해야 돼요. 아무리 제가 교수이고 상담사여도 저도 계속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돼요. 의무적으로. 제가 그 지역사회 투자 사업이라 그래서 지역 그러니까 우리 아이 심리 발달 뭐 이런 것들을 그 바우처라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 센터로 이렇게 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미술 치료도 하고 심리 치료도 하는데 뭐 여기에는 뭐 놀이 치료 또는 인지 치료, 언어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바우처라는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시에서. 그런데 어, 거기에 대한 그분들한테 기본적으로 그 바우처 선생님들한테는 1년에 8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받아야만 해요.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그 잘하고 못하고의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부와 이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복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내담자의 권리와 또 보호가 우선되어야 되고요. 내담자와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요. 내담자 중에 굉장히 정신분열적이고 어떤 좀 조울적인 부분이 있어서 내가 그 내담자를 도저히 상담하는데 스트레스가 있고 힘들다. 이러면 아까 그 방법으로 써야 돼요. 다른 맞는 상담사한테 보내든가 아니면 내가 당신과 이렇게 이러면서 별로 맞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대안을 어떻게 내가 마련하면 좋겠는지 먼저 내담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그때 내담자가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죠. 바꿔주시죠. 이러면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담자의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또 윤리 중에 상당 관계 유지하는 부분인데요. 다중관계 금지 및 의도치 않은 다중관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다중관계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중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중관계에서는 상담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고모가 상담사예요. 그러면 조카를 상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중관계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모가 상담사다. 그렇다고 조카를 상담할 수는 없어요. 왜 없다라는 것보다는 뭐 상담해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그 상담사가 그 심리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그런 관계가 전혀 제3자 관계가 되어야만 상담을 이루는데 아주 효과적이지 어, 이 내 식구다라는 어떤 부모 보호자와의 협력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부모 이모 관계 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뭐 가까운 이웃 관계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어, 그렇게 내담자 동의하에 이제 부모에게서 어떤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협력 관계로 유지가 되지만 그 외에는 내담자를 위해서 부모한테도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담 관련 인물과의 성적 관계 금지. 아까 제가 한 교수님, 남자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적 관계가 좀 가끔 이루어지는 상황도 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상담 내용들을 서로 모르니까 그냥 얘기를 막 해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본인이 뒤에서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우리가 어디 가서 발표를 할 때도 내가 수업에 당신의 이야기를 할 건데 괜찮겠죠? 이렇게 한마디 물어보고 수업에서 그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그 뭐지 내담자의 뭐 보호하에 비밀을 조금 어느 정도는 풀어놓지만 전혀 모르는 관계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내담자와 보호자 사생활에 대한 최대한의 비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거예요. 그래서 상담 기록 및 보관 항상 상담을 하게 되면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5년간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외 목적을 위한 내담자 정도의 사용유의
상담 외에 내담자의 정보를 다른 데다가 사용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의 정보를 이렇게 활용할 건데 너의 사례를 활용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이야기해도 괜찮지? 라고 물어봤을 때 오케이를 하면 하지만 안 돼요. 제 말 어디 가서 하면 안 돼요. 막 비밀이잖아요. 막 이러면은 알았다고 절대 말 안 하지 않겠다. 그러고 사례에 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해요. 그리고 하면 안 되고요. 어, 제가 수업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모든 사례는 가능한 것만 하는 거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 보장의 한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꼭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신고를 통해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내담자에게 어떤 위협이 가해지거나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뭐 예를 들면 자살 상황이나 이럴 때는 상담자 혼자만 알고 있으면 더 위험해져요. 그럴 때는 내담자를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이 비밀 보장 하에 제3자를 또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상담 관계를 형성하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만 된다라는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평가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심리평가 시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험에 보게 되면은 하는데 상급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만 심리 검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아마 살짝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요번 학기에 특강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심리검사 하나 정도는 좀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슈퍼비전은 뭐냐면 그 슈퍼바이저의 역할과 책임을 유지해야 된다. 또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슈퍼비전은 내가 상담사예요. 근데 상담사가 누구랑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도 있잖아요. 이럴 때 저 말고 다른 상담자하고 같이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담에 소진된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슈퍼비전을 통해서 슈퍼바이저가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슈퍼바이지는 슈퍼바이저에게 뭐예요? 바람직한 상담 관계를 어, 수련받는 거죠. 수련받는 거. 그리고 이제 사이버 상담도 있는데, 사이버 상담 시에는 정보 관리를 아주 유의해야 돼요. 사이버 상담은 가끔 이렇게 네이버 같은 거 한번 여러분들 쳐보시면 거기에 뭐 상담을 하고 또 뭐 내담자가 막 자기 이야기를 써서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막 댓글을 써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정보 유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좀 편집적인 사람이 그걸 유난히 보고 있다가 어느 상황에서 이 사람 뭐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인데 이러면은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편집성이 있겠다. 돌출 행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 이 사이버 상담에 대한 책임이 엄청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자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개선에 대한 책임, 또 뭐 개선까지 뭐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지만 어찌됐든 뭐 전문가로서의 지역사회를 돕는 모습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 뭔가 제안을 하거나 제언을 하는 것 좋겠죠. 그 다음에 상당기간 운영자의 역할 또는 상당기간 종사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설립이나 또는 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연구 및 출판도 하고 자격 취소도 하고 또 이제 청소년 상담사 윤리 강령 뭐 재개정 및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격 취소는 아까 그런 거예요. 불륜이나 또는 이 상담사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예전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었는데 그 드라마 속에서 한 상담자가 리셋을 계속해요. 그게 무엇을 위해서냐? 자기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리셋을 시키면서 살인이 일어나요. 그런 상황들이나 뭐 이런 것들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담자 이제 자격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이렇게 다른 그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캐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벌써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26분이네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청소년 상담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상담의 실제나 이런 걸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또 재미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처음으로 이제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는데 잘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앞으로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질문도 좀 해주시고 어, 사이버 교실에 해주시면은 서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녹화 방송만 해가지고서는 소통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푹 쉬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